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이 제공한 ODA의 추이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들이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DA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ODA 정책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정책 추진의 목적과 활동,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2018년, 2020년을 제외하고 총 9회 ODA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조사의 경우 전국 만 19세부터 79세까지의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사항은 ODA에 대한 인지, ODA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ODA의 규모와 효과에 대한 인식, ODA에 대한 정보 획득 등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ODA에 대한 인식을 보겠습니다. 2021년 조사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ODA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4.3%였습니다. 매우 잘 알고 있다가 11.5%, 약간 알고 있다가 52.7%였습니다. 2011년 조사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2012년부터 하락해 2016년에는 47.2%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다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ODA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67.7%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19년에 80.9%보다는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한 것을 아는 응답자는 47.4%였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즉 SDG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34.6%에 불과했습니다. 이 두 항목은 2017년과 2019년에 비해 상승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ODA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겠습니다. 2021년 조사에서 ODA 제공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6%였습니다. 매우 찬성이 9.1%, 약간 찬성이 67%였습니다. 과거 조사와 비교해 보면 찬성 의견 비율은 2017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과거에 한국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가 28.6%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 조사와 비교해보면 그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이 그 다음으로 꼽은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에 등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에게도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가 35.6%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 조사에 비교해보면 그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ODA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가 6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축소해야 한다는 19.4%, 확대해야 한다는 14.2%였습니다. 시계열로 보면 2015년을 제외하고 유지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까지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는데 2019년 그리고 2021년에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인식조사는 ODA의 효과에 대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긍정, 부정을 물었습니다. 긍정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개발도상국의 국민과 사회의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매우 그렇다 24.4%, 약간 그렇다 61.7%로 합계 86.1%에 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글로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등이었습니다. 이 항목은 2019년에 처음 추가되었는데 네 가지 측면 모두 긍정응답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ODA 정보 획득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ODA에 관련한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있다는 29.5%에 불과했고 없다가 70.5%에 달했습니다. 과거 조사와 비교해보면 2011년과 2012년에는 지금과 반대로 있다가 없다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없다가 있다보다 많아졌고 그 차이가 좁혀진 때도 있었지만 다시 벌어졌습니다. ODA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 중 1순위와 2순위로 뽑은 경로를 합해보면 TV가 76.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SNS를 포함한 인터넷이 52.6%, 시민단체나 자선단체의 활동이 20.6%였습니다. 시계열로 보면 2019년 조사부터 인터넷의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인식조사는 ODA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역시 1순위와 2순위를 합해보면 사업 결과가 실제로 저개발국에 도움이 되었는지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각각 55.2%와 54.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원조를 받은 나라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한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과거 조사에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가장 많이 꼽은 두 가지 항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는 2014년에 처음 추가된 항목인데 2017년까지 10%에 불과했지만 2019년 30.8%, 2021년 42.5%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현지 만족도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ODA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를 검토해 보았는데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해방 이후 1960년대 초까지 미국 주도의 원조가 한국에 제공되는 과정에서 한국 내 현지 관리 체계가 어떻게 확립되고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